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이란 얘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테헤란, 이란의 수도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이름이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중요한 곳, 강남이죠. 강남 한복판의 도로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 지금은 좀 많이 힘이 약해졌습니다만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는 이 중동 지방을 지배하던 패권국이기도 했지요. 지금은 이라크와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 상당히 힘이 좀 빠진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시아파 국가들 중에서는 지도자 격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란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란의 내부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시위대가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 시위를 이란 집권 세력이 강제로 진압하는 와중에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이란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의 문제는 이것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앞서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란이 북한과도 상당히 가까워요. 북한의 핵기술을 공여해 주기도 했고 북한의 기술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현재 베네수엘라 다음에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 이란인데요. 이란 다음은 북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저래 한반도 관련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 뉴스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브뉴스 김대호 기자입니다. 네,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며칠간 알았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구형날 너무 무리했는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한기가 온몸에 서려서 그래서 고생을 좀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좀 기운을 좀 차렸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작년 이맘때죠. 네. 우리 그 난방버스 한다고. 우리 그 한남동에 밤새 있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 예, 딱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체포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많은 분들이 그때 온라인으로도 응원을 하시고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한남동 앞에 많이 계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도 영하 한 12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추웠어요. 예. 근데 이제 난방버스가 처음으로 한 대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계약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전 5시 조금 되니까 이제 이 차가 떠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신 어르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따뜻한 곳에 있다 갑자기 추운 곳에 나오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끝에 돌아와가지고 아침에 사무실 와서 안 되겠다. 이걸 내가 하루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았는데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보통 하루 기준으로 한 7,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찾다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또 민주주의 열망에 또 많은 분 관심이 계시는 기사님이 계셨어요. 운 좋게 연결이 됐는데 이제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수중의 돈이 200만 원 조금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이틀 계약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지라 그래서 그때 장영진 TV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네.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2대로 늘려서 거의 내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데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비용도 되게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대신에 40만 원 정도 선에서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 그때 참 네. 진짜 기억이 생생하네요. 자, 근데 오늘은 이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에 지금 시위가 계속 격화되고 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30여 개 중에서
29개 주 정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각에는 시위가 조금 축소된 상황입니다. 네. 잠깐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단계에서 약간 소강 상태.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란의 시위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핵심인지를 하나 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군사작전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고 전함을 이동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 건지 그 두 가지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동의 석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수입을 7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윤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현재 국제 질서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준비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군사력을 투입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건가요? 이게 이미 항모는 이동을 해놓은 상태인데 야,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랑 야, 이거 아주 참-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 트럼프 참 자, 하나씩 짚어 볼게요. 자. 자, 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현재 이란에서 사망자가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막 기관총 난사하면서 중형화기를 쏘거든요. 그래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는다 추정으로. 그리고 또 이란 정부에서는 수천 명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자를 집계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이 확보된 영상이나 사진, 현장에 그렇죠. 대해서 독자적으로 촬영된 곳이 2곳 이상 취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 체크가 되면은 그게 공식적인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숫자가 2만 명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아마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자꾸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치 시스템이 좀 재밌죠. 이 나라는 글쎄 그 저기 21세기 국가이긴 한데 이게 현대 국가이긴 한데 이 나라가 참 애매한 것이 신정 국가예요. 정치하고 종교가 일치된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운 나라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방금 지금 나오는 사진은 하메네이라고 해서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데요. 그러면 한번 핵심만 중점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번 시위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많은 관심사가 쏠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시위의 주체가 지난날에는 뭐 학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이번 시위에서는 바자르가 시위에 주로 형성되어 있다. 바자르 시장 상인을 일컫는데요. 바자르가 시장 상인. 전통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하, 그 예. 상인들을 중점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전국으로 네. 지금 확산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 상인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네. 흔히 뭐 우리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제재, 원유 제를 수출 제재를 당해서 가공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바자르 상인을 일컫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의 경제 기반의 핵심 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자영업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그게 그 나라 경제 기반의 주가 됐던 그게 좀 더 강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사실 이란의 시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렇죠. 사실 뭐. 네, 오늘은 이제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시위는 계속해서 주기가 짧아지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히잡 시위였죠. 네. 히잡 단속하면서 이제 사람을 죽였던.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자르 시장 상인이 주인 게 왜 중요하냐? 1979년 이슬람 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도 바자르 시장의 상인들이 중점으로 참여했던 시위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정권이 교체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바자르 중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자르가 지금 시위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시위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중심에 누가 있냐? 바자르 상인들이 참여한 시위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교체했던 만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자르가 지금 시위에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다음 장을 쭉쭉 넘어가 보시면요. 네, 한 장 더 넘어가서 예.
자,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리알화라 그래서 이란의 화폐죠. 네. 그런데 1달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2,000 리알화였어요. 그런데 오늘 1달러에 몇 리알화냐? 145만 리알화입니다. 뭐 인플레이가 이렇게 계속 그리고 그 사이에 3배가 폭등했다는 건가요? 35배가 폭등한 거죠. 어이구야. 그러니까 화폐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42,000 리알인데 140 뭐 그러네. 예. 30배가 튀었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종이가 요게 이제 우리 포스트잇 같은 게 보통 1,000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3만 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뭐야? 그럼 이거 뭐 인플레이가 뭐 이렇게 이거 심한데요, 이거? 많이 무너진 상태죠. 자, 네. 이러한 조짐은 원래부터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이란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라디노미네이션이라 해가지고 리디노미네이션이라 해가지고 야 1달러가 145만 리알 하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방안을 생각한 게 화폐를 개혁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1만 리알을 1로 바꾸자. 공을 4개를 지우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도 과거에 원 대신에 환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 네네. 환이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환을 쓸 때 쓴 이유가 인플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6.25 때 인플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같이 그 화폐 단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원을 쓰는데 환은 일본 엔하고 그게 한자가 똑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꿨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보통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서 많이 쓰냐면 여기서 이제 표면적인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네. 1달러가 145만 리알이 야, 된다. 너무 심하다 진짜. 그러면 100억 달러는 몇 리알이냐? 산수가 안 되죠. 계산이 안 되는데? 한 번에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대한 화폐 개혁을 하자 해서 0을 4개 지우자. 오늘날 10,000원을 1원이라 칭하자. 라고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화폐의 가치가 무너진 게 문제죠. 그러네요. 이거 지금 이란 화폐가 지금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뭐냐. 병을 안 고치고 외관만 꾸민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냐. 어허. 라는 비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오, 40%요? 평균 40%입니다. 평균 40%요? 네, 그게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복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뭐 2%, 3%, 4% 올라간다 하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매년 4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2년만 지나면은 거의 물가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복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한 5년, 6년이면은 10배가 된다는 얘긴데요, 거의? 그래서 지난 1년간 식료품 가격이 70% 이상이 급등합니다. 더군다나 식료품 가격, 아유 네. 못 살겠다. 물가가 전부 올라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밥상이 변하고 있다. 어허, 이미 밥상에 고기 종류는 사라진 지 오래고 어허, 작년에는 유제품이 밥상에서 사라졌고 어허. 그 다음에는 닭고기마저 사라지고 과일도 사라지고 오늘날은 거의 빵만 남는 거의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맨 처음에 그 고기 사라지고, 네. 그 다음에 국 사라지고, 그 다음에 김치마저 사라지고, 이제 밥만 먹고 살지요네요. 그렇죠. 저 이제 반찬 없이. 저희도 우리나라도 힘든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나무 껍데기 벗겨갖고 피죽해서 그거라도 막 먹고 변비 걸리고 그런 시절이 있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란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이 오늘날 이야기지만 사실 제재를 계속 받고 있죠. 특히 그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미국과 척을 지게 되는데 사이가 되게 안 네,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친미 성향이 강했습니다. 팔레비 왕조가 그렇죠. 그랬죠. 근데 하메네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과 제재하다가 오바마 정부 때 2015년도에 조금 우리 사이를 풀어볼까 하고 진전이 되는 합의가 듯 됐어요, 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슨 소리냐 이란을 어떻게 믿냐 쟤네들은 믿을 수 없는 테러 조직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최대 압박을 가합니다. 어허. 그래서 원유 수출을 봉쇄하고 국제은행에서 퇴출시켜요.
그러면서 야 너네 이란이랑 거래하기만 해.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척지는 줄 알아. 라고 하니까 최대 압박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제재까지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이란이 고립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석유가 있는데 석유를 팔아먹을 데도 없고 어쩌다가 혹시 잘못 팔았다가 사간 고객이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그러니까 석유를 팔 곳도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자체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제재 압박은 계속 가해지고 반대로 중앙은행에서 퇴출되니까 국제은행에서 퇴출되니까 달러가 귀해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알화가 폭등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이뤄져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최고치를 찍어버린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 장 하나 더 보시면요. 그럼 이란이 외화 보유가 없냐? 그렇지 않다. 외화 보유가 달러가 있는데 네. 국제은행에서 퇴출이 되면서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 외환 보유고가 많은데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산이 전부 다 동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란에 갚아야 되는 석유 대금이 71조 원이나 돼요. 근데 이 돈을 우리가 못 갚지. 지금 갚으려고 하는데 이란에서는 계속 갚으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때도 나왔었던 이야기가 뭐였죠? 이때 한국도 삼성, LG 이런 가전들이 철수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너네 이란이랑 뭐만 보여봐, 눈만 마주치는 것만 보여봐. 그 압박에 이란이 사실 한국 가전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기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때 다 철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이란은 아니 석유 국가인데 산유국인데 왜 돈이 없고 이렇게 힘들어하나요? 자, 이렇습니다. 원유가 제일 많이 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제 기술이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아하. 참. 그죠. 정유소가 없어요. 정유소가 없고, 정유소를 짓기도 좀 애매하고, 심지어 그래서 이란이 무슨 소리까지 하느냐면, 우리는 나라한테 받을 그 돈 대신에 이란에 이 정유소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여수에 석유화학 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 생산시설 뜯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달래. 지금 여수 우리나라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도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뜯어서 갖다 주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을 이걸 대체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 원래 이제 이란이 처음에는 그렇게 힘이 있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팔레비 왕조 이전에 카자르 왕조 1901년인데요. 이때 돈이 없잖아요, 이란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제재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영국한테 돈을 빌립니다. 대신에 영국한테 석유 채굴 탐사권이랑 이런 그렇죠. 것들을 전부 다 줘요.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그리고 나서 딱 7년 지나서 1908년도에 엄청난 석유를 발견해 버립니다. 근데 이때 묶였던 계약이 바로 어떤 계약이냐면 거기서 나오는 순이익의 16%만 이란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란의 이 석유 원유들은 영국이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영국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 정부에서는 이 산유가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호메인 있죠.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당시 그 사람도 보면은 이슬람 율법학자입니다. 네. 호메이니가 반미 시위를 주도를 하죠. 그래서 팔레비 왕조를 잡아뜨리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네. 자, 그래서 그때 맨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석유 국유화였어요. 맞습니다. 요 중간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란은 산유국이지만 그것을 최대 관리자는 항상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1940년도 정도 돼서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 모사데그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선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모사데그라는 총리를 선출하는데 이때 모사데그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냐? 야, 이란의 석유는 이란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석유 국유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안 되지. 왜냐하면 영국은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고 불려졌던 게 해군 함정들이었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는 그냥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오늘날 그 당시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영국은 무슨 작전을 펼치냐면 이 모사데그 선출된 총리를 막아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강해서 모든 압박을 다 합니다. 국제 소송전도 걸기도 하고요. 미국과 똑같이 경제 제재 압박도 넣고요. 많은 압박들을 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야 미국아 같이 좀 하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미국이 끼지는 않았는데 이제 냉전 체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란이 넘어가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때 같이 개입한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의 CIA도 같이 개입을 해서 뭘 했냐면 모사데그 총리는 독재자다. 반미주의자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돈 주고 시위대를 섭렵하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뤄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출을 했는데 이때 샤라고 하죠. 왕이죠. 예, 왕정 체제였으니까요. 왕과 팔레비 왕조와 미국, 영국이 합심을 해서 사람들이 선출한 모사데그 총리를 쫓아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쿠데타네 말 그대로. 야, 쟤네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을 쫓아내냐 라고 해서 그때부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요. 반미가 그때부터 예. 시작된 거군요. 그러면은 영국은 어떻게 되었냐? 영국이 관리하던 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영국이 오롯이 관리하던 이 석유에 대한 권한을 영국 40%, BP 회사거든요. 그리고 미국 40%, 그 외에 기타 20% 해서 이렇게 권한을 나눠갔습니다. 그 다음이 만들어진 게 사바카라는 건데요. 미국의 CIA와 왕조의 샤의 군대들 몇몇을 해서 비밀 경찰 조직을 만들어요. 안기부를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팔레비 왕조가 아주 미국이랑 영국이랑 아주 그냥 변하는 게 없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왕조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혁명이 바로 1970년, 79년 이슬람 혁명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장을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제 기술을 이란이 온전히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 영국과 미국이 다 해먹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떤 시스템이냐? 조금은 나아졌는데 고급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원유를 싼 값에 줍니다. 왜? 걸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또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야, 내 거 헐값에 줄게. 좀 가서 가져가서 정제를 해줘. 그러면 오늘날 휘발유가 된 완제품을 다시 비싸게 달러로 사와요. 이게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자국민들은 야 우리가 석유가 나는 국가인데 휘발유를 왜 비싸게 사와야 되냐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물보다 기름이 더 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재정이 계속 파탄이 날 텐데. 그게 악순환되는 과정인데 그러네. 근데 지금 상황이 경제 화폐 가치도 무너지고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정부에서 야 이번에 이제 휘발유 석유 보조금 그만 줄게. 다 뺄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우리로 치자면 겨울철 보일러 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3, 4만 원 나오다가 한 30만 원 내라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겠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때요? 상인들은 물건을 팔면 손해야. 그러네요.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수가 없어. 그러네요. 그러면 생활은 보조금이 삭감이 돼. 어허. 그러다 보니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뭘 하고 있죠? 이란은 전쟁을 하고 있죠. 아하. 이란이 그러니까 하마스라고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력이 계속 지원하고 헤즈볼라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아하. 거기다가 가뭄도 있었어요. 아하.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들이 이런 것들이 종착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리 세력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이란 정규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당장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대리 세력한테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아하.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하냐가 돼버린 거예요. 허허. 야,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뭐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에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야.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못 싸우잖아. 네. 이래서 하는긴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들어가고 돈 없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또 달러는 안 그래도 없는데 더 모자라지고 결국 나라는 더 피폐해지고 악순환이네요, 이게. 네. 그래서 또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시위대 구호 중에 가자는 잊어라. 레바논도 잊어라. 우리를 생각하라고 하는 게 지금 대리 세력 무장세 단체에다가 돈을 주면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물리게 되면 한 번에 약해지죠.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왜 우리 돈을 그들한테 써야 되냐라는 부분에 분노 표출이 하나 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표로 보시면은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 최대 압박이 시작되면서 리아라가 4만에서 145만 리아라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도 있었고. 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빈곤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내일 당장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나라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네. 이거 뭐. 그렇죠. 상인들은 오늘 물건을 파는 게 잘 파는 걸까? 아예 팔면 안 될 것 같아. 이 상태로는. 소비자들은 지금 모두가 지갑을 닫고 있고. 아니 당장 먹고 살 식료품을 못 구하겠네요.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부패예요. 이란의 부패. 이른바 환치기. 아, 환치기.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폐가 무너지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 바로 이란의 특권층들은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네, 다음 장. 네. 바로 이중환율 제도구나, 여기나 이 나라가. 네. 바로 누군가는 35배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환율보다 시장 환율보다 공식적인 환율이 낮군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환율로 달러를 사서 시장에 내다 팔면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보겠네요.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야,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대단한데. 자,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벌느냐? 자, 수출업을 하죠. 이게 이제 혁명 수비대예요. 지금 시위대에 총을 쏘는 것도 혁명 수비대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대부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출해서 나온 돈들이 있잖아요. 이 달러를 해외에 은닉합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 아니면 대금을 늦게 줘요. 근데 지금 리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늦게 주면 줄수록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벌어요. 그러네. 오늘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런 1달러당 10,000원인데 내일 1달러당 20,000원이다. 그러면 내일 아니요 더 기다려야겠네. 네. 그래서 이 특권층은 반대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국민들은 고통스러운데 네. 특권층은 돈을 버는. 야 이거 시민들이 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메네이 지도부에 대해서 막 사진 태우는 영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이란 혁명 수비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군대가 거의 사실상 네. 군대가 아니라 거의 뭐 부패 집단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다 가지고 있지?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란이 원래 팔레비 왕조 국가에서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하메네이를 중점으로 해서 쿠데타 해서 성공해서 왕조를 교체시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종교를 중점으로 모인다라고 해서 신정체제 하메네이 지도부가 들어섭니다. 이게 바로 1979년 이슬람 혁명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큰 사탄. 왜? 자기네들이 뽑은 총리를 저 왕정이 같이 합심해서 갈아치웠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싸우고 있는데 미국 사실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국가 승인을 내준 게 러시아와 미국이 승인을 해준 것도 그렇죠. 크죠. 네, 영국, 네. 이스라엘, 영국, 미국, 러시아의 세 나라였죠. 네. 영국은 이제 유엔 분할권 당시에 기권을 해서 도망갔어요. 이 나쁜 짓을 해놓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그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친미 성향이었던 이란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미국의 반미로 바뀌는 겁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에 너무 우호적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1979년도에 왕정을 몰아냈잖아요. 네. 팔레비 왕조들을 대부분 처형하거나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민이 뭐예요? 왕은 쫓아냈는데 군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어떻게 하기에는 위험도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군대를 없애자니 그럼 자기네들은 군인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또 다른 군대를 만들자. 군대 위에 군대를 만들자. 왜? 이때 당시에 이란의 정규군은 왕의 전유물이니 믿을 수가 없는데 없앨 수도 없고 다른 군대를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하게 생긴 게 바로 이란의 혁명수비대입니다. 이게 팔레비 왕조 시대의 이란 정규군은요. 네. 미국제 무기로 아주 참 무장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F-14를 외국에 판 적이 없는데 딱 한 나라에 팔았어. 그게 어디냐? 이란이었어요. 네. 그 팔레비 왕이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싼. 근데 이 나라가 갑자기 멸망하는, 갑자기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미국도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왕은 쫓겨났지만 군대는 남아 있었고, 야, 근데 이 군대들을 냅뒀다가 얘네들이 다시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있어서 군대 위에 하나를 더 만들자 했던 게 이란 혁명수비대다. 자, 그래서 정규군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군이라고 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와 비슷하죠. 그럼 이란 혁명수비대는 달라요.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합니다. 하메네이에게. 그리고 혁명수호예요. 조금 성향이 다른 군대가 된 거죠. 야, 정규군은 너네는 외세를 지켜. 그럼 혁명수비대는 내부를 지킬게. 아하, 사실상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그 전투경찰이구나. 전경 같은 애들이구나. 네. 야, 이제 전경은 그냥 말 그대로 경찰 조직이었는데 이건 그냥 군대 조직이 된 거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자,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란의 정규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혁명수비대가 지원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다 같이 민주항쟁처럼 막 도와줘서 큰 공을 세워요. 야, 정규군이 붕괴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조선 왕조 때 정규군이 붕괴되니까 민초대 결성한 것처럼. 의병들이 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잘 이제 공을 세웠는데 나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우리 이란 혁명수비대에도 보상을 좀 해달라. 그렇지, 그랬겠네. 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청구서를 내밀어서 그래서 이때부터 경제권에 대한 대부분 사업권, 석유, 건설, 통신 이런 것들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정권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혁명수비대이자 경제권을 쥐고 있자 거의 재벌 기득권층이 되면서 모든 권력에 내놓으라 하는 것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밀수 이런 것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 공식 정부보다 하메네이 지도 아래 충성 아래에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더 큰 경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얘네들이 자체 이제 그 세금을 못 거둘 거 아니에요. 혁명수비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체 수익 사업을 하는구나. 근데 자체 수익 사업이 이란 경제 대부분을 장악해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그 지휘관들이 떼부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야기 한참 나왔던 이란과 인도가 무역협정 맺어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한다. 네. 그것도 회방로화 못하게 한 게 혁명수비대예요. 아, 그것도 혁명수비대가 망쳤다. 그러니까 경제, 외교, 무역 이젠 정권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환율 이익을 보면서 살찌우면서 잘 사는데 돈을 더 버는데 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혁명수비대는 왕조의 군대를 믿을 수 없어서 새로 출범을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외세를 막기 위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참여하면서 피를 흘렸고 그에 대한 대가로 오늘날은 수호자에서 포식자로 이렇게 변했다. 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란의 그, 소위 말하는 이슬람 율법학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또 쫓아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구호 중에 독재자에게 죽음을, 국왕에게 영생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하. 이거는 지금 팔레비 왕조를 쫓아내고 하메네이 중심으로 신정 체제잖아요. 네. 근데 국왕에게 영생을 다시 왕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어허. 지금 신정 체제를 다시 무너뜨리고 어허. 왕조 체제로 가자라는 이야기에 구호가 있는 겁니다. 왕정 복고. 그렇죠. 야. 지금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재밌네. 자,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전면 차단이 됐는데 인터넷 차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시위대를 학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리기 위함도 있고 반대로 시위가 확산되지 않게 차단하는 것도 있는데요. 또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란의 젊은 층들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인데요. 팔레비 향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저 때는 오히려 하메네이 지도부 때보다 살아보진 못했지만 저 때가 더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Z세대를 중점으로 저런 것들이 계속 퍼지는 겁니다. 팔레비 왕조가 미국 가면서 그때도 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래도 저 때가 낫다. 사실 저 때도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했어요. 심했죠. 예. 아주 심했고 정권은 영국과 미국이 다 논아먹고 있었고 왕조만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겪어보지 못했지만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 신정체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죠. 그거를 그리워한다는 게. 자,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에서의 차단도 한 가지 있다. 요거는 이제 보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시위는 뭐예요? 화폐 가치가 무너져서 화가 나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구조의 부패의 전부적인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 문제다. 그게 지금 현재 이란의 시위를 더더욱 폭발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데 분노의 방향이 이게 되게 재밌는 점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밉다. 사실 뭐 때문이라고 했죠? 미국의 최대 압박. 그렇죠. 사실 이게 이란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뭐 저기 그 아시다시피 저기 그 율법학자들이 지배한다고 해서 이란이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는데 괜히 그 핵 문제 때문에 그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당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때문인데 미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부패했냐? 요게 지금 1차원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에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참네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메네이와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점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메네이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지금 시위가 잠깐 소강 상태인 것 중에 하나인데 하메네이를 몰아내고 신정 체제를 바꾸면 누가 그 다음을 앉을까요? 글쎄, 그것도 참 그러네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건 혁명 수비대 기득권 중에 한 명일 것으로 그렇겠죠. 추정됩니다. 그렇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체가 될까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세울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그 지도자를
어떻게 교체시킬지 모든 경제 정권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은 하메네이 혁명 수비대인데 그 중에서 나오면 나왔지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한 가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이게 하메네이와 혁명 수비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대통령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오히려 대통령은 인지도가 좋아요. 대통령 덕분에 외교도 조금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시위도 조금씩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신정체제와 하메네이 혁명수비대가 문제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만약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통일교가 갑자기 국교가 된 거야.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겠어요? 한학자가 통치하는 거 아니야. 한학자가 군대를 갖고 뭐 통일교 뭐 무슨 군대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운영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중적인 통치 체제가 형성되는 거네요. 네. 참, 골 때리는 나라야 이 나라도. 그러니까 선출권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어떻게 바꿔야 되지?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안의 부재이다. 그리고 팔레비의 마지막 왕자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팔레비 왕조를 다시 데려와서 하자기에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를 앉혀도 능력이 안 될걸요, 이 사람요? 괜찮을까? 다시 팔레비 왕조를 불러들인다 하면 과연 괜찮을까? 요 부분이 이제 사실 팔레비 왕조가 상당히 무능했어요. 부패하기도 했고요. 글쎄 좀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하면 좀 그렇겠는데, 자. 그러면 저 팔레비 왕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왕명중이에요. 야. 왜냐면 당시에 팔레비 왕조가 대부분 숙청되거나 쫓겨났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 왕조의 샤가 한 13개 국가를 돌아다니다 결국에 암투병으로 죽어요. 네. 근데 지금의 저 마지막 왕자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18살부터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저기에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구호 중에 트럼프 우리를 버리지 마. 이런 트럼프는 니들한테 관심 없어, 이 사람들아. 서기에 관심이 있지. 아이고야. 그리고 국왕폐하 만세 이 구호 이 두 가지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이 이란에서는 이 두 구호를 외치는 사람과 이 두 구호를 부정하는 사람의 두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왜 그러냐면요. 다음 장을 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너네 지금 우리가 군사작전까지 검토 중이야. 개입할 수 있어. 그리고 항모 전함을 이동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시위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테러 지원을 다 끊고 무장 세력 지원 다 끊고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해라. 그리고 시위대 건드리면 구출하러 간다는데 이란은 이스라엘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스라엘을 인정 못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타협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장 보시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걸 이용합니다. 아하. 트럼프가 이란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지 않냐. 이거 봐라. 우리가 팔레비 왕조를 쫓아내고 신정체제로 자리 잡은 게 미국의 개입 때문이 아니었냐.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을 지들이 바꿔놨지 않냐. 근데 그런 미국이 다시 개입하는 얘기를 한다. 너네가 시위를 자꾸 하니까 미국이 개입하려고 하잖아. 라는 이야기가 통해요. 그래서 한때 시위가 잠깐 축소됩니다. 참, 이거 희한한 나라네,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왜 그래서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다시 또 말로는 이제 왕조 국정이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데 다른 나라들이 이권을 해먹는 왕정과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마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왜 지금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파나마 운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 구호를 왜 이란에서는 배척하는지 1903년도에 파나마는 콜롬비아 거였어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너네 파나마 운하 우리한테 팔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콜롬비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 무슨 주권 침해하지 마 너네 선 넘지 마. 그리고 니네가 시한 가격 터무니없어. 웃기지 마. 그러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빅스틱 큰 몽둥이를 들어요. 콜롬비아 놈들이 가로막는다면 우리가 적대적 M&A를 할 수밖에 없지. 이게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펼친 외교 전략이 거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미국이 콜롬비아 아래 있던 파나마한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파나마야, 파나마야. 너네 독립하고 싶다고 해. 힘들지? 독립하고 싶다고 해. 그러면 우리가 함대를 이끌고 가서 도와줄게.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사데그 총리를 쫓아낼 때 미국 CIA와 왕조와 협력해서 시위대를 움직였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파나마가 우리 독립할래! 라고 외치자마자 준비하고 있던 미국 전함이 파나마 쪽을 쫙 깔립니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파나마에 오는 것을 막아요. 그러면 파나마는 독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파나마 운하는 어떻게 될까요? 당시 파나마 운하는요. 콜롬비아가 우리가 기술력이 조금 필요하니 누가 이거를 건설해 줄래라고 해서 프랑스 사업체에다가 네, 위탁한 그쵸, 상태예요. 네. 운영권을. 그래서 프랑스가 맡고 있었는데 파나마는 독립을 했고 콜롬비아는 지금 미국이 가로막고 있어서 진입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때 위탁받았던 프랑스 사업체가 권한이 사실상 없는데 미국과 영구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그 끝에 갑자기 왜냐면 파나마는 독립선언 하자마자 뭐 정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독립선언만 했죠. 콜롬비아 손은 떠났죠. 그러니까 위탁권 갖고 있던 프랑스가 몰래 딱 계약해버린 거야. 그러자마자 미국은 국제법이고 뭐 자식들아 여기는 앞으로 미국 땅이야. 거기에 군인과 경찰을 배치하고 미국령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가져가 버립니다. 어허. 야, 깡패네. 그렇죠. 깡패네. 그래서 그러한 파나마 운하를 어떻게 미국이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오늘날 이란과 굉장히 유사하죠. 야, 너네 시위대 총 쏘면 내가 개입할 거야. 마치 수호자인 것처럼 굴지만 반대로 야, 근데 시위 구호 중에 트럼프 우리를 버리지만은 좀 이상하지 않냐? 옛날 생각 그대로 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같이 되고 있고 전함이 옮겨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 이란에 대한 시위가 잠시 소강 상태로 보이지만 이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 개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신정체제 하메네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당근으로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최고 지도자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배님 제가 카톡으로 사진 한 장만 보내드렸는데 네. 그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네네, 카톡으로 지금 좀 전에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곰 지역은 이제 여기네들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시위는 다시 또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시위는 끝난 게 아니다. 네, 맨 마지막 장.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오늘 날짜 소식으로 좀 최신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미국이 정말 이란의 시위대가 생명을 잃는 게 안타까워서 이거를 돕고자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나타나는 것인가 영국과 석유를 같이 짬짬이 해먹었던 그 시절을 그리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잠깐만요. 예. 네, 이 사진이죠. 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하메네이가 물러나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야, 지들 멋대로네. 그리고 항모 전단도 이동을 시켜놨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뭐라고 올려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공화정에 대한 걸 지우고 팔레비 왕조로 자기 마음대로 남의 나라 국기를 사진을 바꿔서 올렸죠. 근데 어제 미국의 망명 중인 마지막 왕자 팔레비의 왕자가 뭐라 그래요? 이란은 한국보다 잘 살았다. 잘 살았지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한국이 훨씬 더 잘 산다. 라고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 그러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은 이미 있어. 상징적인 인물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하메네이를 물려내면. 그러면 근데 지금 보니까 저 마지막 왕세자가 트럼프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환경이 보이시죠? 야, 이거 참 재밌는데 그 상태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중동 정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다음 차례로 북한 치러 가긴다 그럴 텐데. 옛날에는 식민 통치였다면 지금은 대리 통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날 일어나는 현재 미국의 반응과 이란 시위의 중점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 가지 보도되는 것과 안 되는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한 50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되게 오래 했어요. 엄청 오래 했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 이란의 문제가 우리나라 이게 한반도 문제랑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갑자기 어이구 뭐 오류가 좀 동시 있었나 시청자 수가 왔다 갔다 해 지금 뭐 오류가 있었나 봐요. 네. 자,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는 4,827명입니다. 대우 기자가 좀 네. 길어서 그렇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왜냐면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도 지금 트럼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도 그린란드에 병력 지원한 8개 유럽 국가에 관세 10% 부과한다잖아요. 그린란드 메이비 될 때까지 25%까지 올린다 그랬거든요. 아니, 깡패야, 아주 깡패. 근데 이게 깡패가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네. 이제. 트럼프는 이걸로 지금 3선, 4선 이렇게 노리는 모양인데, 야, 진짜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차례, 사실 이란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이제 안심 못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도 안심 못 해요.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을 가지고 흔든다면은 중국은 당연히 대만을 먹으려고 할 거고, 한반도 정세도 희한하게 돌아가겠네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친미 성향의 주의자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갑자기 화가 나는데 경주에이펙 때 경고했던 게 윤어게인 집회 자체를 그냥 경주에서 안 보이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 거기 백악관 대변인부터 했고 쫙 안보실장에 다 봤잖아요. 걔들이 들고 있는 티켓이 뭐예요? 윤어게인 그리고 트럼프 마치 마가 지지자인 척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미국은 반미 성향이 있는 것은 바꾸려고 엄청난 개입을 해요. 트럼프가 원래 그런 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말이 반미지, 실은 자기들이 가서 돈벌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벌이를 할 수 없으면 다 반미라 그래. 이게 나쁜 놈들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파악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수반이 되는 우리 행안부 장관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한 게 네. 국제 정세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요 근래 지난주에 장윤 선배님 방송 때도 이제 이해운 지명부터 통합 인사 기조 관련해 갖고 굉장히 좀 비판적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런 국제 질서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 아마 대통령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에서 싸움이 여야에서 싸움이 중요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존속이 걸린 부분에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네. 머리를 맞대서 한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